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정부와 기업의 합동으로 K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투자 규모와 지원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소비 회복 기대에 따른 수혜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39포인트 하락한 3122로서요 3일 연속 낙폭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3일째 하락 15포인트 하락한 951로 마감이 됐고요. 아시아 증시도 큰 폭의 약세를 보였어요. 일본이 2.4% 하락 마감했고요. 대만 증시도 1.4%, 중국 증시도 0.9% 하락 마감하면서요. 글로벌 증시가 그렇죠?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환율 부분도 4원 60전이 상승한 1129원 30전으로 그렇죠? 예,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3일째 큰 폭의 매도세 1조 4천억 매도를 한 반면에요. 기관은 소폭 순매수에 그쳤고요. 개인만이 1조 4천억대 매수를 해줬는데 선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6,600억 순매수죠. 베이시스는 0.97로 소폭 줄이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선물 세력들이 보통 당일 매매를 하는데 어제 미결제 약정이 14,000계약이나 증가를 시켰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낮게 출발을 했다가 그러면서 매도 친구를 차익을 실현을 하면서 좀 지수가 좀 낙폭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전일 매도세에서 좀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2,990계약이나 큰 폭의 감소했어요. 오늘 오전에 아침에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장중 한때 5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낙폭을 축소를 하면서 오늘 오후 한 점심시간 때쯤에는요.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로 반전되는 모습, 그러니까 선물 세력들에 의해서 지수가 마이너스 5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가 플러스권으로 반전이 됐지만은 그렇죠? 아시아 증시가 하락이 낙폭이 심화되면서죠. 오후장 들어서 다시 낙폭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부분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특히 최근 3일 동안에 보면 아시아 증시와 비교해도 우리 증시가 하반 경직의 모습, 하락폭이 더 적었던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데요. 자, 그런 부분 봤을 때 글로벌 증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특히 이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도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 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죠?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상승을 했다 그러죠. 전월 대비해서 한 4.2%. 그러면서 지난 2, 3월 달에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또 1.7%대 수준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영향 때문에 주가가 밀렸는데 지금 연준도 그렇고요. 시장 전망도 그렇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해도 단기적인 영향에 의한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요번에 글로벌 증시 하락이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만 안정을 되찾는다면 아마 좀 더 빠르게 그렇죠? 우리가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에서 따라가면서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지금은 우리가 계속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글로벌 증시 움직임보다 우리 움직임이 강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안정을 되찾으면은 더 빠르게 회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3일 연속 하락에 따른 언제든지 강한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접어들었다라고 보시고요. 좀 더 그냥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아래 부분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3시 전으로 했어요. 정부가 그죠? K 반도체 벨트 구축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2030년까지 국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 반도체 벨트를 구축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153개의 민간 기업이 2030년까지 한 51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고 또 정부는 이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해서 세제와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을 그렇죠?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자, 이 세제 부분 보면요, 2021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의 연구 개발 그리고 또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최대 5배 강화를 시킨다 해서 세액 공제는 R&D 부분 최대 40-50%, 또 시설 투자는 최대 1-20% 공제를 해준다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도체 쪽에 그렇죠?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금융 부분 보면은 8인치 파운드리 쪽이에요. 이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서 1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 투자 특별 자금을 신설을 해서 이 우대금리 1포인트를 감면을 시켜주고 또 대출 기간은 5년 거치 15년 상향. 그래서 금융 세제, 뭐 이러한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을 하겠다. 자, 지금 흐름이 이 성장적 흐름이 맞고 그런다면은 이 오늘 이러한 발표가 나온다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죠. 원체 이 글로벌 증시가 억누르다 보니까는죠. 오늘 전혀 힘을 발휘 못했고 또 오늘 장 마감 무렵이죠. 한 3시쯤에 발표를 하면서요.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죠. 기업별로 보면 오늘 이제 거기에 참가했던 회사 보면 이제 네페스가 있죠.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를 이끄는 회사고 중소기업 중에는 반도체죠. 네페스에서는 첨단 패키징 플랫폼을 하고 또 뭐 상장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리벨리오는 그렇죠. 뭐 판교 팰리스 밸리에 관한 투자 계획을 올 각각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 반도체 부분에서요. EUV 그렇죠. 우리가 극자유에서 노광 기술이에요. 이 노광과 첨단 식강 및 소재 분야 등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도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노광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의 ASML이 화성이 2,400억 규모의 교육훈련 센터를 짓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오늘 좀 관심 종목으로 좀 패키징 관련 종목 그리고 EUV 관련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투자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특히 이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날 열리기 때문에 다음 주죠. 네.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마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에서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를 발표를 했을 때죠.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면 일단 패키징 관련 종목은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렇죠?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이제 테스트 업체예요. 네페스, SF 반도체, LB 세미콘. 그 중에 오늘 이제 네페스가 이제 뭐 주가 움직임 좋은데 일단 실적이 전망치보다 조금 하회하는 그런 부분이 1분기에도 나왔고 아마 2분기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점 돌파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좀 낙폭이 심하다. 아마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관련 종목이 지금 4월 달에 크게 올라왔던 고점 대비하면 아마 한 20%, 한 15에서 한 20% 정도 좀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만 안정되면 좀 빠르게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강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 중에 역사적 고점. 지금 요 종목군들 패키징 쪽에서 지난 4월 달에죠. 역사적 고점 돌파했던 것은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하나마이크로. 그리고 좀 많이 빠졌던 테스나. 요 두 종목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EUV 극자에서는 우리가 지금 펠리클을 시제품을 아마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빠른 회사가 그죠?
FST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수급적으로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극자외선 쪽에서 보면은 FST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 22일 날 열리는데 그 전에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를 발표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되는 종목이죠. PSK가 먼저 오스틴 지역에 미국의 유일한 반도체 공장이었죠. 처음 그 장비를 정종 장비를 한번 제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또 아마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 나오죠. 뭐 PSK, 코미코 있는데 그 중에 좀 PSK 쪽으로 또 장비도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PSK, FST, 하나마이크론, 테스트 이렇게 패키징, 극자외선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 투자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관심 가져야 되는데 한번 차트 모양 보는데 지금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장이 안정이 돼야지 종목군들이 그죠 따라 올라오는데 오늘같이 선물 세력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어제 매도했던 부분을 차익을 시키면서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떠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죠? 원체 글로벌 증시가 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죠? 저점 대비해서 한 50포인트 이상 돌렸다가 다시 또 대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관심 종목 일단 시장이 우선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일단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 지금 8만 원이 깨지는 모습인데 이러한 종목군도 좀 올라줘야겠죠. 일단은 대장주가 살아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FST 그죠? EUV 관련 종목 상반기에 시제품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주가는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얘는 이제 미리 한번 크게 빠져났다가 최근에는 미리 빠져났기 때문에 좀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폭인데 미리 빠져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안 빠져 만약에 FST가 힘이 없다 그리고 세력들이 다 도망갔다 그러면은 주가가 빠져도 요번에 더 많이 빠집니다. 왜? 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죠? 최근에 보면요. 이번 달 들어서도 그렇게 낙폭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부분 봤을 때 조금 빠르게 회복되지 않나 해서 FST. 그렇죠? 계속 우리가 지난 2월 달인가요? 그렇죠? 치고 갈 자리에서 못 치고 갈 계열사가 상장됐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또 투자를 하고 그런데도 치고 같이해서 못 치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은 최소 뭐 50% 이상은 물량을 줄여주는 데 갑자기 못 갔다 하는데 그리고 조정을 받고 요번에 좀 치고 가나 했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죠 이번 달 들어서 좀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좀 대밀리는데 아마 좀 빠르게 회복이 기대가 된다 해서 FST 죠 그리고 이제 뭐 테스나 테스나도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남들 빠지는 것만큼 밀린 게 했어요. 얘는 우리가 보면은 이 지금 FSD보다 그죠?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다시 원위치 저점 지난 3월달 저점 수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좀 반등을 좀 줄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자 그 중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패키징 쪽에서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하면은 그렇죠 21% 하락했지만은 자 우리가 뭐 3, 4월 달에 대비하면은 아직도 그렇죠? 높은 부분이고 또 지난 1월 달 고점 수준인 이 13,000원 선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죠. 한번 그러니까 패키징 쪽에서는 좀 하나 마이크론이나 테스나 쪽으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PSK 그죠? 장비죠. 스트립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도 그죠? 고점 대비 19.7% 그러니까 거의 반도체가 최근에 지난 4월 중순 이후에 그죠? 한 20%씩 빠졌기 때문에 아마 거의 좀 다 빠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최근에는 뭐 조금 하락폭이 나오지만 그죠?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서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넷패스는 오늘 장중에 그죠? 플러스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K 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해서 또 넷패스가 거기에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다른 여타 종목보다 좀 움직임인데 자 뭐 넷패스도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 주가 부진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그죠? 예, 4월 달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개수적으로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가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올라올 때마다 줄여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더 크게 빠질 폭은 없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유효하다. 빠질 폭은 없지만 강하게 치고 가기에는 실적이 아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렸어. 일단 반도체 우리가 시장이 안정되면 가장 빠르게 좀 회복이 기대되는 종목군이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패키징, EUV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 투자 시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죠?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소비 회복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요, 소비 회복 수혜주로서 유통이라든지 음식료, 항공, 여행주로 강조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의류 쪽으로 한번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 살펴보면요, 의료 관련주가 그동안에 움츠려졌던 소비 심리가 분출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과거에도요, 이 경기가 크게 나빠졌다가 회복이 되면요, 이 상대적으로 소비가 줄었던 품목이 빠르게 회복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벌어지는데, 이 대신증권에 따르면요, 1998년 우리나라 외환위기죠. 이 이후인 99년과 2000년에 의료 소비가 각각 15에서 20%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도 또 이 국내 가계 의료비 지출액이 20% 가까이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된 데다가 또 지금 수출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소비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요인이 되면서 의료업체에 그렇죠? 긍정적인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한 세 종목 정도 되는데, 그죠? 먼저 한섬, 현대백화점 계열로 1분기 영업이익이 한 54% 증가한 452억으로서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2000년 작년이 아니라 그죠? 정상이었던 2019년 1분기보다도 33%나 증가했다. 실적이겠죠. 기저 효과가 아니라 상당히 뛰어난 성장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FNF는요, 이 인적 분할로 지금 이제 거래 정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영원 무역, 그죠? 글로벌 아웃도어 스포츠 기업인데 상당히 지금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질 걸로 지금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한세실업, 신라 홀딩스가 있는데요. 오늘 차트는 한번 한섬하고 영원 무역만 한번 보면서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한섬이죠. 자, 오늘 주가 850원 하락을 하면서요. 이틀 연속, 그러니까 나흘 연속 상승한 거에 따른 지금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 않고 거래가 감소를 해주고 있다죠. 그러면 나흘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는데요. 내 일반 투자가 저를 포함한 개인 투자자가 좀 빠른 매매 아니면요 상당히 좀 위험, 주가가 큰 폭에 떴기 때문에 좀 리스크는 있다죠. 근데 수급적인 사항이라든지 최근에 이 소비 회복 관련 종목으로들이 이런 테마분들이 좀 움직임이 좋지만은 좀 부담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원 무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영원 무역을 한번 볼게요. 그죠? 영원 무역도 지금 오늘 처음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 한 4% 정도 하락했는데 차라리 이게요. 저는 한섬보다는 그죠? 영원 무역이 요 정도 가격대 우리가 원하는 지난번 정고점 수준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몸통의 한 중간 가격대였죠.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44,000원 정도 살짝 깨지는 선, 요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 갖자. 이 종목도 한 5일 연속 상승이었죠. 오늘 하루 조정받고, 그러면 한 3일 조정받을 때, 이 44,000원 정도는 오히려, 우리가 관심인데, 이제 오늘 첫날이고, 이제 이틀 조정을 기다릴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상승할 때, 이 기관과 이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수를 해줬는데,
얘네들 매수, 특히 이제 기관들이 큰 폭의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매도세가 매수한 물량의 한 30% 정도만 나오면서 이 44,000원을 지켜주려 하고, 또 거래량은 한 10만 주 정도로, 그죠?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나름대로 종목을 선정해 놓고 내 생각대로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움직이면은 그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서 거래량 감소, 그리고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한 물량의 한 30% 정도 물량만 나온다 그러면 한번 타이밍적으로 44,000원 정도에 한번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음식료 유통인데, 이건 뭐 지난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곡물 가격이 최근에 국제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 해서 이 음식료 만드는 업체들의 판매가 인상으로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뭐 곡물 가격이 뭐 최근에 뭐 한 21% 올라가고, 뭐 옥수수 선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8% 이상 올라가면서 2013년 이후 최고치라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대상이 말씀드렸는데, 뭐 CJ 제일제당, 그죠? 그리고 유통 쪽에서도 사회적 거리 완화되면서 실적이 적어진데, 신세계가 어제죠? 실적 발표했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3,600% 증가한 1,236억. 그리고 4월 매출도 발표를 했는데 12일에 발표했었죠. 한 25% 정도 증가를 해서 2분기 영업이익도 한 726억. 1분기보다 줄지만은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유통 쪽의 신세계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저 실적 발표하고. 근데 오히려 크게 올라가고 조정받은 모습,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면 오히려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뭐 이 BGF 리테일이라든지 뭐 현대백화점, 그리고 호텔 신라, 그렇죠? 예, 그리고 대한항공, 여행항공. 근데 오히려 좀 대한항공 모습이 좋고, 뭐 클리오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대한항공이 이 대형주 축으로는요 상당히 힘이 강함이 있는데, 한번 대한항공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그죠? 오늘도 강보합 수준 마감됐어요. 상당히 힘이, 그죠? 강하죠.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유입이 돼주고 있는 모습. 그죠? 좀 단기적으로 좀 타고난 감각이 있어서 조금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저를 포함한 일반 투자가분들, 그러니까 잘 매도를 손절, 특히 뭐 이익 난 거는 1%고 2%고 잘 파는데, 손실 난 부분은 잘 매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올라간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손 안 대는 게 낫고, 특히 이 시장이 크게 좋아질 때는 내가 조금 종목 선정이라든지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올라갈 때 덜컥 잡아둬서 좀 빠졌다가 다시 최소한 상 가격대 이상에서 팔 기회가 빨리 오는데, 지금같이 시장이 조금 불안할 때는 한번 매도 타이밍 놓치면, 그렇죠? 내가 한번 손절 쳐야지 마음 먹었다가 주가가 확 내려가서 못 팔면, 그렇죠?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하락장에서는 잘 매도 못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관망하는 것이 낫고, 조금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단기 매매 기회가 다가온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저는 신세계 아까 말씀대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오늘 좀 큰 폭에 한 4% 하락했죠. 자, 요 가격대 우리가 이제 정고점,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죠. 요 정도 선에서, 그죠? 그러면은 한 30만원 깨져서 한 29만 뭐 한 7천원 6, 7천원 정도 되면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면은, 뭐 오늘 빠진 폭이 13,000원이니까 오늘 뭐 폭으로 하루만 더 빠지면은, 그죠? 그리고 또 21선이 또 올라오고 있고, 지금 21선이 얼마죠? 21선이 지금 29만 5천원인데 계속 상승 추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9만 한 7천원 정도 수, 21선 전후에서는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최근에 소비 회복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움직임이 좋아요, 그죠? 이 음식료 오늘 뭐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그죠? 뭐 호텔 신라도 그렇고, 그죠? 이런 부분들, 클리오만 조금 오늘 빠졌네. 한 3% 정도 하락했는데, 좀 밀리면, 저는 화장품도 지금 최근에 이제 안 빠지다가 시장이 불안해서 좀 빠지는 모습인데, 오히려 요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61선, 그죠? 요 고점들 오랫동안 머물렀던 가격대 수준, 요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한 2만 한 3, 400원,
정도 되네요. 그죠? 요 정도 하루 정도 더 빠지면은 한번 관심 필요하다 해서 클리오도 그죠? 그래서 소비 관련 종목군들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 우리가 원하는 모습죠. 조정받을 때 상승할 때 매수를 많이 했던 세력들의 물량에 한 30% 정도만 물량이 매도가 나오고 거래가 감소하고 의미 있는 지지대 선에서 한번 더 만약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냥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을 받은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더 빠진다 해도요 한번 반등을 주면서 우리가 상 가격대 한번 매도할 기회는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남대로 시나리오를 잘 잡고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요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 문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